예, 안녕하세요. 이건희 김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턴십 패키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을 하기 앞서 목장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소개입니다. 제가 나갔던 사운드 스토리와 촬영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분위기를 띄워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활동에서는 내가 맡은 업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턴 생활에서는 촬영장과 나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턴 말고도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게 끝이 나고 해서는 저의 성장 얘기와 후회와 반성,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 해줄 조언을 하고 PPT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사운드 스토리를 들어가기 앞서 제가 사운드 스토리를 어떻게 선정했냐를 말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공연 음향을 배웠었는데요. 다른 음향을 좀 더 배워보고 싶었어요. 이번 인턴 구하면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영상물에 이제 사운드를 입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찾긴 했지만 그렇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좀 다른 데로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현장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영화 찍는 현장. 거기가 바로 사운드 스토리인데요. 사운드 스토리는 동시녹음 전문회사입니다. 제가 음향을 배운다고 이렇게 이쪽까지 왔는데 네. 일단 사운드 스토리는 사무실이 따로 없고 촬영장으로 직접 가서 일을 했어요. 인원은 감독님 혼자밖에 없었고 일이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잡아야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특성상 프리랜서로 활동했습니다. 저의 멘토 우성찬 감독님인데요. 하은이는 봤겠지만 저렇게 생기셔도 무섭고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제가 인턴을 구하기 전에 인터뷰를 나갔는데 엄청 무서워가지고 말도 더듬고 그랬어요. 감독님 앞에서. 그래서 인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나가고 보니까 감독님이 엄청 착하시고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나의 진로 얘기도 털어놓고 조언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사무실이었고 현장에 따로 나가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어떻니? 촬영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턴을 나가기 전에 남쌤이 촬영장은 일보다는 사람들의 치고 혼나는 거에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 겁을 먹고 촬영장에 가면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딱 갔는데 촬영장 사람들이 매우 착했습니다.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제가 엄청 어린 막내인데도 이거 먼저 드세요 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네, 엄청 착했고요. 그리고 일을 남한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에 가면 스텝이 10명, 12명 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각자 할 일도 다 끝내놓고 다른 사람 일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화나 짜증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촬영장은 왜 이러지? 다른 사무실하고는 좀 다른데? 라는 분위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여름에 엄청 더운데 이렇게 짜증을 낸다 생각하면 계속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화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성실하게 착하게 화내지 않고 지냈습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보면 당연히 촬영장 분위기는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촬영장의 분위기는 우리 학교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업무입니다. 제가 인턴십 계획서에 나는 이런 일을 할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동영상이나 발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일이 딱딱 맞았어요. 첫 번째는 분들기입니다. 분들기는 이제 제가 인턴 총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를 챙겼습니다. 원래 마이크를 든 사진이 있는데 그게 감독님한테 다 있어가지고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네, 마이크는 이제 길게는 7m까지 뽑아 쓰는데요. 마이크가 매우 무겁습니다. 7m 되는 장대 끝에 3kg짜리 아령을 붙여서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마이크 무게입니다. 그걸 사람 머리 쪽에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대고 있으면 몸살이 나가지고 다음날 막 출근하기 힘들고 움직이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선 확인인데요. 동선 확인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길을 찾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동선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와 대본을 보고 마이크가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감기인데요. 제가 작년 공연음향 일을 하면서 나 선 잘 감는다라고 자부심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고 보니까 혼났어요. 선을 정말 느리게 감는다고 좀 빨리빨리 감으라고. 그래서 5m 되는 선도 진짜 10초 만에 감고 그래야 됐어요. 촬영장에서. 제가 선 감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진을 넣었는데 이렇게 밑에 널려있는 선들을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었는데요. 감독님의 보물찾기입니다. 감독님이 카리스마 있고 무섭고는 잘 알겠는데 덜렁거리세요. 자기 물건을 항상 어디다 두고 내 물건 어딨니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제가 찾고 올게요 라고 해서 전에 촬영했던 데나 감독님 차 안에 가서 물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매미쫓기입니다. 제가 녹음을 하는데 여름에 인턴 기간이 여름이잖아요. 매미가 엄청 울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에 가가지고 발로 뻥뻥 차면 매미가 달아나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동 결과입니다.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오피스를 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알겠지만, 학생들은 알겠지만 19금 영화입니다. 제가 감독님을 이렇게 인터뷰할 때 나는 19금 영화도 많이 찍는다, 괜찮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첫 현장을 19금 영화로 갔습니다. 오피스텔을 빌려드립니다와 그의 소속자 비밀 또 비밀 소속자가 있습니다. 저는 다녔건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번째 현장은 이제 성동광도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현장이었고요. 마마무 걸그룹 아시죠? 거기 콘서트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스튜디오는 마이크를 제가 안 들어요. 감독님이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 나는 취준생이다입니다. 웹드라마고요. 지금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제가 가장 힘들게 했던 촬영이고요. 원래 이게 일주일 동안 찍어야 될 영상인데 3일 만에 저희가 끝을 냈어요. 보시면 콜타임이 6시 30분인데 퇴근이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새벽 5시 반에 또 출근이고요. 이렇게 계속 힘든 강행군을 달리다 보니 저는 일어서서 잠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 현장 두 남녀입니다. 아니요, 19금 영화 아닙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인턴으로 왔으니 너 이거 해봐라 라고 잡아주신 영화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잔인한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음향일을 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음향일보다는 이제
이 연출 일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 통제하고 차를 통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내일입니다. 이건 액션 영화고요. 9월 1일부터 9월 3일부터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했습니다. 7일 동안 했고요. 제가 이렇게 숙소를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쉬엄쉬엄 일을 했고요.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대학생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울려 놀 수 있었어요. 원래 다른 촬영장에 가면 아저씨들하고 아줌마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현장입니다. CS인데요. 스프라이트 광고입니다. 가운데 샘킴 셰프하고 오른쪽 검은색 남자가 김현석 셰프입니다. 어쨌든 네. 저는 이 두 사람을 몰랐어요.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스튜디오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할 게 없어가지고 정말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저는 28일까지도 있는데 28일날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8일날 서령이 나왔어요. 네, 저는 서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현장으로 진광사 슬립드인데요. 저는 절에서 영화를 촬영을 한다길래 저는 드라마나 영화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방송 녹음이더라고요. 산에서 마이크를 들고 뛰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네, 몸살 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촬영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차이입니다. 저는 촬영장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몇 시까지 와라 하면 보통 아까도 봤듯이 출근 시간이 5시, 6시입니다. 저는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출근을 했었고 퇴근도 늦게까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너무 식었어요. 열정이. 아까도 말했듯이 출근과 퇴근은 유동적으로 했고요. 맨 처음에 일을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내가 할 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감독님 일하는 걸 구경만 했어요. 구경하면서 저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고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민우야 너는 일을 알아서 해야 돼. 알려주는 사람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동선 확인 알아서 했고요. 성감기도 알아서 하고 마이크도 알아서 들었습니다. 반면에 일상생활입니다. 제가 인턴십 계획서에서 제가 일을 안 나갈 때는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결이가 야 너 일 없어서 자원봉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가? 해서 자원봉사도 안 했고요. 예, 생활 패턴이 좋지 못했어요. 맨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래가지고 보통 아침 7시에 잤고요. 막 저녁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합리화시킬 거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라는 이런 합리화식의 변명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한 9번 정도 나갔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공연음향을 배웠다고 했는데 8월 27일에 전에 일했던 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우야 와서 일 좀 해.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수원에서 한 3번 하니까 감독님께서 감독님하고 친해요. 그 감독님하고. 감독님 저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 나 따라다니면서 일 좀 배워라. 내가 큰 콘서트장으로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8월 27일부터 지금까지 10번 정도 현장을 왔다 갔고요. 작년과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큰 믹서를 제가 다룹니다. 완벽하게 다루진 않고요. 딱 한 번 제가 완벽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체육대회입니다.
예, 제가 이걸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계속 이걸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의 성장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정말 수동적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도 약간 수동적이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 끝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 정말 내가 일을 잘한다라고 싶을 정도로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 잘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체학습으로 또 나갔고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나갔는데 학교의 인턴은 일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사회 구조를 알고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 남은 후배 여러분들은 네,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요. 예,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8월 11일부터) 제가 금연을 시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 3주 동안 아팠거든요. 8월 11일부터. 그래서 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 후 내일 촬영을 할 때 다시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이렇게 약했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8월 4일부터 10월 8일부터 지금 하나도 안 피고 있습니다. 10월 8일. 뒤돌아보면입니다. 제가 프리랜서한테 인턴을 나갔는데요. 정말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프리랜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후배님들 잘 들으세요. 프리랜서한테 그 인턴을 나갈 때 좀 더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과 다른 생활을 하고 좀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학교에 이렇게 놀러 왔을 때도 너 일 없어? 라고 많이 물어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좀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턴을 나가면서 제가 음향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는데요. 어떤 사운드가 좋고 어떤 사운드가 나쁘냐를 좀 깊이 있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배움이 많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내일을 찍을 때 느낀 건데 촬영장에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엄청 재밌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네. 남은 촬영이 이제 스프라이트 광고하고 진광촬영인데 그때는 감독님하고 저하고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친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무실 일이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 잘하고. 예, 이제 후배님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예, 인턴을 구할 때 늘 당신들 곁에 삶의 지혜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민우였습니다. 예,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 한진호. 인턴을 음악 쪽으로 잡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저는 학교에 와서 밴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밴드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이제 진로도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 쪽으로 갔죠. 근데 음악으로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스무리한 걸 찾다가 음향을 하게 되었네요. 예, 채쌤. 예, 음악 관련 직업으로 실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봤잖아요. 네네. 예, 나도 저거 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일단 촬영장에서 마이크 드는 건 다시는 안 할 거고요. 정말 고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연 음향은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루 일당이 제가 이렇게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따라다니기로 해놓고 이제 정직원이 딱 된 후에 이제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받게 됐어요. 일당을. 예, 그러면서 살만하겠는데
생각도 들었지만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바로 추가 질문인데요. 네네. 보통 이게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좀 폼 나는 거 해보고 싶다고 갔는데 사실은 폼 나는 거는 아주 잠시 순간이고 그 외에는 다 정말 이렇게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폼 나는 일이 너무 없어서 아쉬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좀 허드렛 일과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폼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촬영장이나 공연장 일을 할 때도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뭔가 자부심 느껴요. 아, 나 이런 일 한다. 예, 저는 폼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물 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쭉 그 과정을 저는 엄마로서 지금 처음 본 건데 전혀 집에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를 이제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정직원이 됐다는 거 그쪽에서 콜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은 거고 앞으로 좀 엄마한테 좀 솔직해지고 뭔가를 좀 상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은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드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과묵한 친구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묻고 싶네요. 내년에 그러면 그쪽에 음향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 일을 할 것인지 좀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계획이 그렇게 딱히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게 음향일도 한 9월달에나 많지 한 봄 때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계획은 돈을 좀 벌고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예, 자유롭게. 예. 또 다른 질문. 예, 성재. 오피스텔 빌려드립니다. 그거 할 때 무슨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기분이 어떠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질문을 잘 못 들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걸 할 때 무슨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기분이 어떠셨는지. 예, 마이크 들었고요 그때. 아니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상적인 것만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감독님. 원래 중요한 거는 감독님 셋밖에 안 들어가요.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총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3명밖에 안 들어가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원준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좋은 소리와 그런 기준?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당신이 세운 그런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게 뭐 좋은 소리고 어떤 게 나쁜 소리인지? 기준 딱히 없어요. 그냥 모든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일단 귀에 좋게 들리면 그게 좋은 소리 아닐까요? 아니면 예, 질문 없죠? 예,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